자, 시청자 여러분, 동방메디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17일 3시 40분인데 동방메디컬 영상을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저번에 전략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얘가 제가 최초에 갖고 왔던 요쯤인가? 그때 영상 내용은 그거였죠. K-뷰티, K-미용 관련돼서 관세 프리적인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바꿨죠. 전략을 바꿔보자. 왜냐면 이게 눌리는 거 보니까 그걸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동방메디컬에 세력이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 세력이 아직도 있다라는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끌고 가는 명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은 개별적인 이슈로 바꿨는데 국내 유일한 한방 침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필러도 하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미국 시장에 법인 지분 60%를 들고 있는 그걸 통해서 미국 시장도 넓히고 있고 생각보다 한방침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양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술들을 했었고 우리는 뭐 동의보감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방침이랑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침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침을 믿긴 믿습니다. 왜냐면 침으로 전 디스크를 났었기 때문에 그 침에 대한 그 의견은 너무 다르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방침이 인기가 많다는 게 사실 좀 놀랬습니다. 사실 미국 애들 뭐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침 관련돼가지고 좀 무서운 애들이 좀 많았는데요. 뭐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방침을 맞았던 외국인들 인터뷰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생각보다 시원하다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침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길이가 정말 구라치고 진짜 이만한데 진짜 화면에서 보이는 이만한 정도의 길 침인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유튜브 여기까지 다 들어가요. 침이 살에. 약간 전기 찌릿한 것 같은 느낌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2027년까지 했을 때 좀 더 커질 것 같다. 거의 수치적으로 봤을 때 2배 정도 커질 것 같은데 얘가 그거 관련된 상장사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다라고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어그로를 엄청 끌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을 올리고 자리를 만들면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거 G20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에 방미를 한다 그러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리스크적인 게 관세 부분인데 의약품 관련돼 가지고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사람의 생명이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좀 애매한데 미용 품목 같은 거로 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거 필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단 사이트에서는. 근데 그게 4등급이었고 이게 FDA로 했을 때는 무조건 검수를 다 해야 되는 빡센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아마 한방침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브라질 관련된 제목으로 나왔던 게 이거 정도인데 미국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야지 제대로 하면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세력주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뒤에서 더 설명을 더 드릴 거고 제 메인 종목들은 다 세력주, 전부 다 세력주라고 생각되는 애들, 확인된 애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먼저 좀 까놓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신규주는요. 이 봉을 신규 상장했던 이 봉을 위아래로 넘어서게 됐을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밑으로 넘어서면 신저가, 위로 넘어서면 신고가라 그러잖아요.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뭐 PI 옛날 차트 보시면은 미친놈처럼 올라갔던 이 기억들이 있었죠. 요거 이 도라이잖아요, 도라이.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신고가인데 뭐 요즘에 욕먹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 보면은 한번 깨지고 나서 그냥 계속 깨지고 있죠. 물론 백종원 얘기를 제외하고 기술적 차트만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신저가로 깨지게 되면은 그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매물대를 제가 체크해드리고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깨면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고 이런 게 있는데 신저가는 없어요.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지금 보면은 신규 상장을 해놓고 깼다가 이거를 더 깼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봉으로 이걸 방어를 했어. 그 다음에 저가를 또 올려. 근데 여기서 또 깼어. 근데 여기는 지수가 같이 깨졌죠. 근데 여기서 저가가 최저가 여기가 아니라 최저가 여기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렸어. 그리고 지금 매울 때 해놨던 이 저항선까지 지금 야금 올리고 있잖아요. 양 해가지고 거래량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주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급이 들어왔는지 지켜줄 때를 지켜줬는지 그리고 재료가 뭐가 나올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데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 자체는 캔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고 주가를 방어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세력주가 맞다는 부분입니다.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범위가 넓진 않아요. 예를 들어 로봇이라 그러면 뭐 휴머노이 로봇도 있고 분류 로봇도 있고 뭐 베어링 뭐
엔진 뭐 해가지고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동방의 메디컬, 침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 가져갈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1,800원으로 제가 매수가를 잡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다시 그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은 요거 4월 11일 날 10% 올라갔던 거 있죠. 이거 뉴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뭐 그래도 250만 K, 250만 정도가 쌓였는데 4월 11일 날 보시면 요거거든요. 지금 하방에서 외국인들이 좀 담았는데 왜 담았을까요? 뭐 사실 종목별 투자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미를 크게 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10,000원짜리 종목인데 10만 주면 10억이잖아요.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해봤자 2,200억인데 그래도 2,000억 넘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시총 대비 정말 적긴 하지만 이슈를 동반했을 때는 그래도 거래대금 막 3,000억, 1,600억, 그러니까 1,000억은 기본적으로 넘거든요. 거래량이 실릴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재료만 받쳐준다 그러면 가능하다, 쌉 가능하다. 물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출이 나오는데 재료가 좋다. 그럼 당연히 신고가 가겠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조건적에서 지금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체크해봤고요. 주식 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관세적인 부분들이 어디까지 풀릴지는 모르겠고요. LNG 관련돼 가지고도 어디까지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이 지금 이미 관세 협상을 시작해서 1차가 끝났는데 트럼프는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 근데 정작 협상에 임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총리가 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 보면은 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적인 부분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했겠죠. 뭐 당연하게도 2차를 하는 이유가 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세부적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2차를 한다고 했고 일본 측에서 별로 그닥 마음에 드는 뭐 큰 진전이 있었다. 트럼프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최상무 부총리가 가가지고 방미를 했을 때 재무장관 회의, 미국 재무장관이랑 또 만나고 따로 회의를 할 때도 그 내용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월 17일이면은 이제 곧 실적 발표인가?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죠. 4월 말 정도에 아마 뭐 이것저것 나올 것 같은데 그때를 맞춰서 움직일 건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자리를 좀 더 움직여 주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세력주가 맞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앞에 영상 보니까 이해가 딱 가시죠. 그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종목들 항상 세력주를 한다고 했는데 종목이 2,500개가 넘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는데 당연스럽게도 주도 섹터가 된다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된다는 거는 개인들이 아무리 사고 판다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란색 병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체가 외인이 된다, 기관이다, 딱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이 세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봐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그래서 이 세력을 안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력이 누군지 알고 최소한 세력의 플레이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이걸 주최하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날 악수도 한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력이란 존재는 베일에 쌓여 있는 그냥 음모론에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주체가 이렇게 돈을 퍼부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착한 캔들 보는 사람이면은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드리려고 오늘 찾아왔고요. 동방 메디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실적 시즌에 뭐 재료가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자리 만들어주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문자로 위에 010-7666-8354 수급 전송해 주셔가지고 같이 타점 받으면서 10만 가자 해보겠습니다. 동방 메디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